자, 그래서 그 2번 문제만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러니까 정사형 변환. 그러니까 정사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공간 위로 어떤 벡터를 사용을 시키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무 벡터나 그 행렬에 이제 곱을 해도 그 결과값이 정사형값이 나오도록 그 이제 변환을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정사형 변환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2번은 보면은 자, 1-1, -1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그냥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 또는 하나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한다면 얘가 법선 벡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크기가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크기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얘가 진짜 이제 이제 n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빼기 nnt니까 자, 1, 0, 0, 0, 1, 0, 0, 0, 1에 빼기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게 뭐다? 정사형 변환 행렬이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자, 계산해주면 일단 뒤에 거 좀 계산해볼까요? 자, 얘는 지금 100에 자, 계산해주면은 자, 요렇게 될 거니까 빼주기만 잘하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빼기를 잘해주면은 3분의 2 자,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 다음에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자, 3분의 1 3분의 2 요렇게 행렬이 나온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올 거니까 형태를 잠깐만, 이게 숫자가 왜 다르지? 아, 플러스구나. 아, 마이너스니까. 그죠? 아,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뒤쪽이. 그럼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요렇게. 그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얘가 자, 이제 어떤 평면 위로 정사형 변환인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자, 2번 문제는 마이너스 1, 0, 1을 정사형을 시켜달라고 그래. 정사형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행렬 곱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행렬로 표현을 한 거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답은 자, 저 행렬에다가 자, 마이너스 1, 0, 1을 자, 계산을 해줘 버리면 된다.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을 보면은 이게 행하고 열을 계산한 건데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결국 이거 마이너스 9 붙여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 1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3분의 2.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이 보면은 결국 얘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여서 얘랑 더해주는 거잖아. 관계가. 그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0,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얘가 정사형이다. 정사형 값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다.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0, 1을 자, 이거를 법선 벡터로 갖고 있는 평면 위로 정사형을 시키면 얘가 값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정사형 변환 행렬 공식도 있어요. 자, 얘도 이제 외워줘야 되는 게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얘도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얘는 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장점은 있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W라고 하는 기저를 찾을 때 그 기저의 이제 직교 상태가 중요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직교가 아니어도 기저이면 그냥 이제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배운 거는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야. 3차원에서 지금 1차원하고 2차원에 관련된 정사형을 배울 때에는 그 공식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뭐다? 일반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정사형 행렬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n차원 벡터 공간이고 w가 부분 공간일 때 그 기저를 열로 가는 행렬을 a라고 뒀을 때 자, 정사형의 행렬식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걔를 외워줘야 돼요. A의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 곱하기 A 트랜스포즈. 자,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3차원일 때 3차원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정사형 행렬을 구할 때에는 사실 이 공식이 되게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계산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얘가 더 계산량이 줄어들어요. 뭔 말인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원이 올라갔을 때 쓰기가 좋다. 물론 필수 예제나 문제는 지금 다 3차원이라서 자, 그냥 앞에 거 쓰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얘 이제 그 일반적인 거는 이제 얘를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자, 보여줄게요. 자, A라고 하는 행렬을 자,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냐면 자, 열에다가 그 지금 W 공간에 있는 기저를 써주면 돼. 자, 근데 여기 지금 1, 2, 0하고 자, 1, 2, 1하고 자, 1, 0, 마이너스 1이죠. 자, 서로 지금 그 두 개가 기저인 거 알 수 있죠. 1차 독립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자, A 트랜스포즈 A의 자, A를 먼저 구해줘요. 자, 얘를 먼저 이제 구해준다. 자, 그럼 얘는 뒤집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2, 1, 1, 0, 마이너스 1에 1, 2, 1, 1, 0,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줘야 돼요. A 트랜스포즈 A를 지금 얘는 계산해주면은 자, 요렇게 행렬 계산해주니까 자,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6. 자,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제 0.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해주면은 2.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역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자, 역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 12분의 1에 DA 2600. 자, 계산해주면 6분의 1, 0, 0, 이제 2분의 1.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계산해주면 요렇게 이제 식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럼 식 구해보면 정사형식은 1, 2, 1, 1, 0,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6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버려. 자, 6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면, 자, 여기 1, 0, 0, 자, 3이 되죠? 그죠? 3. 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거는 자, 이제 트랜스포즈 1, 2, 1, 1, 0,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얘를 자, 정리를 해주면 답이 이게 정사형 행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6분의 1에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1, 그 다음에 이제 3, 그 다음에 이제 2, 그 다음에 이제 0,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3. 여기에 지금 1, 2, 1, 1, 0,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6분의 1에 자, 계산해주면은 자, 이제 4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4.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해주면 2 더하기 20. 자, 그 다음에 1, 3 마이너스 2 1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2 2, 4, 2 2, 4, 2가 되고요. 2, 4 4, 2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니까 2 요렇게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약분을 해주면 자,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주면요. 네. 이게, 잠깐만, 여기 잘못했네? 여기가 2죠? 네. 이렇게 해서 2고, 마이너스 2, 오케이. 1, 마이너스 2,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요 형태가 이제 뭐가 된다?
그 정사형 자 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4 더해주면은 이게 지금 6분의 1이니까 약분을 해주면은 약분하고 오케이. 그래서 결과식이 나와준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해주는 게 자 이제 우리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있어요? 근데 이거 할때 있어서 이 두 개의 위치 바꾸면 상관없고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네,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은 값이 이상해져. 그렇죠? 이건 해주면 돼. 됐죠? 나왔어요? 오케이. 이거 위치나 순서는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자, 여기서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되고, 그죠? 얘네들 순서 바꾸면 안 되고, 알겠죠? 이 A는 뭐예요? 열로 쓴 애들인 거야, 그죠? 이런 것들 딱 집중해서 잘 써야 돼요, 알겠죠? 네, 그 순서가 바뀌면 이제 답이 아예 다른 값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일반적인 정사한 변환 행렬까지 이제 배웠으면은 이제 뒤쪽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이걸 활용한 문제인데. 이제 최소 제곱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최소 제곱해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에 좀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야, 얘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행렬 A에다가 자 X를 곱했어요. 자 근데 이 B라고 하는 지금 어떤 벡터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렬 A에다가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B라고 하는 벡터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죠. 그게 없는 상황이 언제예요? 이게 AX는 B를 만족하는 X가 없을 때가 뭐냐면 행렬 A의 콜룸 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열 벡터들의 집합 안에 B라고 하는 원소가 못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AX는 B라고 하는 이 X값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 조건이 언제냐면 이 행렬 A의 열 벡터들의 그 열공간, 그러니까 열공간들의 1차 결합으로 B를 못 만들 때 자, 이 X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전에 이제 했던 개념인데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항상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값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 최대한 이 AX라고 하는 벡터랑 이 B 벡터라고 하는 X의 그 거리가 최대한 최소가 되도록, 이 최소가 되게 하는 X는 구할 수 있거든요. X는 구할 수 있다. 그때 이 X가 이제 최소 제곱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내가 만약에 이런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요. 기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이 평면 A에 있는 그 기저들,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제 열벡터겠죠, 그죠? 이 열벡터 두 개로 만들어내는 지금 이 평면 공간에는, 자, 평면 공간에 요렇게 평면 공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얘네 둘의 1차 결합으로 얘를 못 만들어, 절대. 그죠?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두 개 기저로 이 평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그 평면 공간 밖에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 B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만족하는 X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금 X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뭐는 할 수 있냐면 얘하고 이 AX하고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이 X는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거야, 거리. 그러니까 요 지금 밑에 있는 요 벡터를 내가 AX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이제 AX이다 라고 한다면 이 AX랑 B를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건 뭐다? 결국 정사형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얘를 수직으로 이 지금 평면에 사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이 벡터랑 얘가 거리가 제일 짧잖아. 이게 최소 거리잖아. 이 최소 거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X를 구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한다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X는 그냥 바로 구해져, 사실은. 결국 정사형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그 정사형 공식을 써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B, 요걸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이걸 딱 X에다 딱 집어넣잖아? 그럼 뭐야? B를 A라고 하는 평면 위로 사용을 시킨, 그죠?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의 열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 위로 사용을 시킨 값이 딱 나와버리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최소 제곱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되죠, 이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좀 더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자,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만약에 이제 V1 벡터, 열 벡터들로 썼을 때 V2 벡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A랑 행렬하고 행렬 A하고 곱해지면 뭐가 되냐면 이 X의 성분들이 이 V1, V2 앞에 붙는 개수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V1이고 얘가 지금 V2. 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V1, V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이미지 공간이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된다? 평면 공간은 사실 이 행렬 A의 열 벡터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B라고 하는 애는, 자, 이 지금 평면 밖에 있는 애다 보니까 얘네 둘의 1차 결합으로 못 만든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X는 없어. 자, 이를 만족하는 X가 없습니다. X가 없다.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뭐는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AX, 즉 얘네 둘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내는 그 벡터하고 이 B라고 하는 벡터하고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도록 하는 X는 구할 수 있다. 그게 뭐다? 최소 제곱해라는 개념이다. 근데 그 X는 뭘 집어넣는 거다?
B를 A라고 하는 A의 열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 위로 정사형이니까 내가 이 X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사형 공식을 이용하면은 그냥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최소 제곱 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X는 최소 제곱 회이고요.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두 개 벡터의 크기를 구한 거를 최소 제곱 오차라고 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체의 크기는 최소 제곱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회, 최소 제곱 오차. 자, 이름 다 지금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하다 보면은 얘가 역행렬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역행렬이 없는 경우는 그럼 정사형을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건 아니고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뭐였어요? 앞에서는 그 정사형 지금 변환을 구할 때 이 개수들 있죠? 이 행렬 A의 지금 개수들, 이 개수들을 기저를 썼잖아. 기저를 썼기 때문에, 자, 기저를 쓰면은 얘네 둘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역행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만약에 얘네들이 기저가 아닐 경우에 최소제곱 오차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A가 그냥 주어져 있는 거야. 아까는 우리가 이제 정사형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정사형 행렬 관점으로 정사형 변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열벡터들이 자 이제 그 기저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주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 지금 문제 상황은 그냥 AX는 B인 거야. 이거에 X값이 있냐 없냐 이걸 지금 구하는 문제 유형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AX는 B를 만족하는 이 X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없다면 지금 이제 그 정사형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 행렬 A가 열들이 꼭 1차 독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 상황이 당연히 나와.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지금 푸는 상황에서 X가 있냐 없냐를 따져주고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자, 이 A가 열들이 1차 독립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얘가 역행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 관련된 X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A의 자, 열 벡터가 자, 1차 자, 종속일 경우에 자, 종속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요. 그냥 A 트랜스포즈를 자 이렇게 그냥 곱해버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곱해버려. 그냥 양쪽에 A 트랜스포즈 곱해버리세요. 자 이 이름이 뭐냐면 정규방정식이에요. 얘 이름을 자 정규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어. 당연히 낯설어. 지금 낯선데 요 AX는 B를 만족하는 지금 X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X가 없대.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차선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A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만약에 얘가 역행렬이 있는 애였다면은 이거 그대로 이쪽으로 곱해주면 뭐가 돼요? 최소 제곱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역행렬이 있었다면은 자, 이거 역행렬을 곱해주면, 여기다 곱해주면은 이 X가 뭐가 된다? 얘야, 사실상. 그죠? 근데 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지금 역행렬이 아닐 수도 있잖아. 없을 수도 있잖아. 자, 역행렬이 없을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결국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찾아주냐면, 그 첨가행렬로 찾아주는 거야. A 트랜스포즈 A는 여기다 써놓고 뒤에다가 A 트랜스포즈 B 써놔서 자 행연산을 통해서 그 X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X값을 이제 구해주면은 자 그게 이제 최소 제곱회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역행렬이 없을 때랑 있을 때를 지금 풀이를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냥 얘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정규방정식. 왜냐면 얘는 역행렬이 있으면 얘인 거고
역행열이 없으면 그냥 이 x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 x의 해를 구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 x의 해를 구해주는 거. 근데 이 x의 해를 구해준다는 것 자체가 최소 제곱해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정규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사실 다 풀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정규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거의 해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풀어내겠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얘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만약에 얘가 만약에 역행열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냥 이 형태인 것 뿐이고, 역행열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니까 얘가 모든 걸 갖고 있어서 최소 제곱해는 사실상 정규방정식의 이제 해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1차 종속일 때는 이렇게 계산된 거를 풀어낸다 라고 했지만 얘네 열벡터가 1차 독립이든 종습이든 그냥 얘를 풀어내면 이 x값이 나오니까 최소 제곱해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규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거예요. 정규방정식 이용해서. 자, 그래서 자, 그거 한번 봐보면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선형방정식의 최소 제곱해를 지금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좀 쉬우니까 보면 a가 지금 2, 4,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1, 2, 1 자, 그리고 이제 xy 자, 그 다음에 이제 3, 2, 1이에요. 자, 요거를 지금 만족하는 xy가 없는 거야. 지금 문제 상황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얘를 아예 딱 만족시키는 xy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자, 얘하고 얘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y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 그거는 자, 이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확인해서 따로따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그냥 얘를 풀면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풀면 자연스럽게 얘를 푸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얘는 자, 어떻게 푸냐면 트랜스포즈로 양쪽에 곱해주니까 2, 4, 마이너스 2, 1, 2, 1 곱하기 자, 2, 1, 4, 2, 마이너스 2, 1 자, 그 다음에 이제 xy 자, 그 다음에 이제 2, 4, 마이너스 2, 1, 2, 1에 자, 3, 2, 1 자, 이 방정식의 해를 풀면 끝. 그러면 최소 제곱해가 나올 거야. 이 두 개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xy 값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해 볼게요. 제가 계산해 보면 4, 16 20에다가 4니까 24 요렇게 계산해 주면은 2 더하기 8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8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2 더하기 8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8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해 주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6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y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6 더하기 8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14, 12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3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럼 이거 해를 구해주면 돼요. 자, 이거 해를 구해주면 된다. 이게 사실 역행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행열 여기다 붙여버리면 그냥 얘를 구한 거야. 그죠? 네. 자, 근데 뭐 이제 똑같이 해보면 자, 24, 8, 8, 6 자, 첨가행열 12, 8 자, 만들어서 행연사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다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정규방정식을 풀면 된다라고 그냥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네, 정규방정식을 푼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4로 약분해주면은 4, 6에 24, 4, 2, 8로 4, 6에 24, 4, 2, 8, 4, 3, 12 자, 그 다음에 얘는 2로 약분해주면은 4, 3, 4 자, 이렇게 되니까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빼준 거 그냥 빼주고 나서 계산할 거예요. 네. 빼주고 나서 계산합시다. 빼주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되니까 0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제 868 868은 이제 4, 3, 4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그러면 이게
1이 지금 10분의 2니까 얘가 이제 그럼 요거는 이제 바뀌겠죠 형태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더 계산을 해보면은 0, 1, 자 이제 5분의 6,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4분의 3,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y 값이 자 5분의 6 하나가 딱 나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 값도 자 1에서 자 지금 이제 4분의 3에다가 5분의 6 곱해준 거니까 얘는 그럼 1 빼기 2, 3 그러니까 15분의 9 그러면은 15분의 6이 되겠네. 그죠? 약분해주면은 3으로 약분해주면 5분의 2인가? 그죠? 5분의 2.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형태가 5분의 2랑 자 그 x값이 x가 5분의 2, 자 y값 5분의 6. 자 이거 딱 집어넣어주면 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연립 방정식에서 최소 제곱해도 마찬가지로 풀면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얘도 자 이제 이제 이렇게 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거의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양쪽에다 곱해가지고 정규 방정식의 해를 풀어주면 그 이제 이번에 답도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네,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 1번만 풀어보고 자 그 2번 문제는 조금 그 시간 되면은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아 그 집에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답은 적혀져 있으니까.